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체험부스 창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체험부스 창업 축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체험부스 창업을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축제와 창업이라고 소개를 네. 해드렸잖아요. 거기 푸드트럭하고 체험부스 창업을 소개해드렸는데 푸드트럭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부스 창업을 해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또 이 축제와 창업 관련해서도 체험부스 창업이 있다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 축제나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 체험 부스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창업과도 연관이 된다니 또 새로운데요. 체험 부스 창업,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예, 체험부스 창업은 고객이 직접 손으로 만들거나 몸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슬라임 만들기, 나무 장난감 제작, 전통 한지 공예, 3D 아트 같은 부스들이 있죠. 단기간에 운영되고 이동이 가능해 소자본 창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자본 창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체험부스 창업의 장점들도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장소 제약이 없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유연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기간 운영이 가능하고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피드백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 콘텐츠 개선이 빠릅니다. 일반적인 오프라인 점포 창업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트렌드에 따라 콘텐츠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장점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체험부스 창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사 의존도가 높아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렵고 날씨나 유동인구에 따라 매출이 크게 변동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험 콘텐츠의 질이나 창의성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기획력이나 현장 대응 능력이 필수이며 체력적인 소모도 상당합니다. 고정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장점과 단점이 좀 명확한 창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이 체험부스 창업을 하면 잘 맞을지, 어떤 분들에게 좀 권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체험부스 창업 자체를 자기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이들을 가리키는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그런 손놀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체험부스라는 게 항상 상시적으로 이제 길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단기간 운영이 되는 건데 주로 어떤 곳에서 이 체험부스 수요가 좀 발생을 할까요? 말씀드린 것도 축제 장소에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 플리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판 깔아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있고요. 근데 그런데 제외하면 이제 대형 쇼핑몰, 학교 행사, 지자체 주차 행사 등등에 또 참여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장점으로 앞서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적다 이거 언급을 해주셨는데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초기 비용은 작게는 300만 원에서 크게는 2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기본 테이블, 천막, 공구료, 체험 재료, 홍보물, 차량 등이 필요하죠. 콘텐츠가 가능하다면 500만 원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초기 비용이 낮고 좀 진입 장벽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의 차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환경을 주제로 한 에코 공예 체험이라든가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이국적 요리 부스처럼 스토리텔링이 있는 콘텐츠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축제장에서 여러 가지 부스들 중에서 좀 살아남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스토리텔링 있는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부스를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별도의 자격증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일반적인 공예나 만들기 체험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류나 화학 재료를 다루는 경우에는 위생교육 이수나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상대일 경우 보험 가입은 필수죠. 제가 봤던 내용 중에 이제 액체 질소를 가지고 꽃을 이렇게 얼리는 게 있었는데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마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응급실을 가고 막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주는 건 좋은데 안전을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격증이 필수는 아닌 건데 그럼 어떤 콘텐츠를 할지 체험 콘텐츠는 창업가 개인이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또 프랜차이즈가 또 있어요. 또 이걸 해주는 초보자라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슬라임,
향초, 레진아트 같은 체험 부스는 브랜드에서 키트와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접 개발한다면 경쟁력 있는 소재나 주제를 잘 기획해야 합니다. 네, 경쟁력 있는 주제를 만들 자신이 있다면 또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라면 이 프랜차이즈한테 아이템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매뉴얼화된 콘텐츠, 재료 공급, 홍보 지원 등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수익 일부를 본사에 지급해야 하고 콘텐츠 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수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창업 체험 부스를 운영할 때 하루의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장소와 콘텐츠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방문객 300명 중 10%만 참여해서 30명이죠. 1인당 체험비가 1만 원이라면 하루 매출 30만 원, 양일 행사면 60만 원, 대형 행사는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지에 따라서도 좀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체험 부스를 마련할 때 재료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요? 오늘 올 사람이 한 300명이다. 그러면 한 330에서 350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10%에서 20% 사이로. 그 다음에 일부 여분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또 물류 비용도 생각해야 되니 가급적 현장 구매보다는 사전에 일괄 구매를 세트로 맞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상되는 수요보다 좀 넉넉하게 재료를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체험 부스 창업자가 또 놓치기 쉬운 실수가 있다고요? 지나치게 많은 종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나무 공예도 하고 슬라임도 하고 걸려라 이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장사가 힘들어요. 고객은 선택이 힘들어하고 운영자도 혼란스럽습니다. 한두 개 메인 콘텐츠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고 점차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이템을 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체험 부스는 이제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행사에 이제 입점이라고 할까요?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청년센터,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모모 축제 체험 부스 같은 공모가 올라오니까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그걸 신청하러 다녀요. 네. 또. 하긴 매년 이제 진행되는 행사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이 행사 참여할 때 부스 참여비나 자리세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참가비가 있지만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되면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 쇼핑몰이나 유동인구 같은 곳은 임대료가 훨씬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네, 참여비 얘기하시면서 창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체험 부스 창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청년몰 육성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박람회 부스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최대 1천만 원까지도 부스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 체험 부스라고 하면 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 이제 아이들을 메인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아이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로는 좀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위, 본드 등 위험한 도구는 대체 도구로 바꾸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있는 재료는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또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를 하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 봐도 되거든요. 네. 저는 이 축제장의 체험 부스 하면 페이스 페인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요즘 또 인기 있는 부스가 있다고요? VR 체험 부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VR 체험 부스는 비교적 적은 공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면서 관객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사양 VR 헤드셋과 컴퓨터 또는 독립형 VR 기기를 갖춰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포체험, 롤러코스터 시뮬레이션, 가상낚시, 세계여행 같은 다양한 테마가 인기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여기 총쏘기 게임이 있어요. 이걸 쓰고 나서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예, 이 VR 체험 부스가 요즘 반응이 좀 좋군요. 그렇다면 운영 장소나 비용, 금액을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운영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박람회나 쇼핑몰, 축제 현장이 적합하고 전기와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VR 콘텐츠는 이게
굉장히 어지러워서 네. 3분에서 5분 내외로 설정해야 돼요. 음. 또 체험비는 1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다만 VR 체험은 장비의 위생 관리와 안전한 체험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기기를 다루는 스태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모니터를 통해 체험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출도 효과적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스라는 특성상 계절이나 테마에 따라서도 수요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름엔 쿨링 슬라임, 겨울엔 눈사람 캔들처럼 계절감 있는 콘텐츠가 효과적입니다. 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계절과 테마에 맞춰서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도 경쟁력이 될 것 같네요. SNS 마케팅도 좀 중요할까요? 아유, 꼭 필요합니다. 특히 체험 후기를 SNS에 올리는 이벤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죠. 네. 땡땡 체험 인증샷 같은 해시태그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손님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좀 후기, 마케팅도 홍보 수단이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꾸준히 이렇게 체험 부스 창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땡플렉스라는 창업자가 있는데 나무 자동차 만들기 하나로 시작해서 현재는 연 50회 이상 행사를 다닙니다. 키트 판매까지 그러니까 판매로 연결해서 매출을 다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접하는 이 창업 부스 말고 조금 참신한 콘텐츠를 만들면 이렇게 판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케팅 장소로 활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 거죠. 네. 오늘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 창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쫙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요즘 유망한 소자본 창업 중 하나가 바로 체험부스 창업입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가능하고 축제나 플리마켓, 쇼핑몰 행사 등에 손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고객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라임 만들기, 나무 장난감 제작, 전통 한지공예, 3D 아트, VR 체험 같은 부스들이 있으며 가격은 시간당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경우에는 가위나 칼 같은 물건을 대체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핵심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안전한 운영 그리고 계절의 수요에 맞는 기획입니다. 지자체 지원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협력도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말 플리마켓부터 한번 들러보는 것이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이들과 소통하며 일하고 싶으신 분, 직접 만든 콘텐츠를 전시하고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직접 움직이고 소통하며 돈을 벌 수 있는 현장형 창업이니까요.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